만점에 10점 맞았는데 100등 했다더라. 딴거네. 아, 맞아요. 저희 그 수학을 하는 애들이 전교에 50명밖에 안 돼. 10명도 안 되는 50명도 안 돼. 네. 수학을 포기만 안 하면 일단 40등이야? 아니, 포기도 3등급 나와요. 포기해도 3등급 나와. 참점 맞죠. 잠룡에서 그랬으면 잠룡가 몇 명이지? 320명? 잠룡에서 60점 만점에 이거 진짜 잠룡가 더 어려웠는데 잠룡에서 20점 맞으면 몇 등 합니까? 200등 합니까? 그렇지. 다 넘어가죠. 영파가 지금 그랬어. 영파가서 대신 따지 그랬어.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자, 수원에서 배운 수열과 수투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이 수원에서 배운 수열과 수투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이 만나서 새로운 단원을 이루게 됐는데 내용은 수열 내용이랑 함수의 극한 내용이랑 똑같아서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쓰기는 자, 일단 자, 수열은 함수다. 참고짓. 수열은 함수에 포함된다. 참고짓. 참 쉽게 참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 n값 하나가 정해지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수열도 야 아가 an이 2n 플러스 1이랑 fx가 2x 플러스 1의 차이가 뭐요? 정의역만 다르다 뿐이지.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는 똑같잖아. n값 하나 함수의 정의 x값 하나가 정해지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y값 하나가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n값 하나가 정해지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an값이 하나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수열의 값은 y값인 거고 한 넘버는 정의역인 거라고. 야, 김태훈 알겠어? 네. 그래서 수열은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이해하신 분들은 수열의 극한은 거저먹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등비수열의 극한 정도 빼놓고는 뭐 수능에는 아예 거의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등비수열 극한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 수열의 극한은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함수의 극한은 더 불편했던 게 x가 무한대로 갈 때뿐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a로 갈 때까지 세 종류의 극한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n이 정역이 자연수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는 못 가고요. 그리고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없어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넘버가 커지면 이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한 넘버가 커지면 이 수열은 그냥 커질까요? 혹은 작아질까요?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면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질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아는 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래요? 예를 들어서 an이 2n 플러스 1이면 수평이 있냐? 왜 늦어? 셔틀로 놓쳤어? 자, 그래서 그냥 수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3579 이렇게 가는 수열이 뒤로 가면 한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항들도 점점 커지겠구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1을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구해봤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에 2를 곱해도 무한대고 1을 더해도 무한대니까 얘 그냥 한없이 커지죠. 요렇게. 그래서 n에다가 직접 이것도 수열의 극한도 똑같아요. x가 n으로만 바뀐 겁니다. n에다가 이렇게 직접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무한대에 어떠한 상수가 곱해져 있고 어떠한 상수를 더해주고 있으니 어차피 이 새끼는 계속 커지겠구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의 극한은 4였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2n 빼기 3 분의 4n제곱 더하기 5 얘도 4인 거 보이십니까? 정형만 달라졌다 뿐이지 결국 수투에서 말했던 함수의 극한에 관한 내용이라고. 근데 n이 무한대로만 가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랑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안 나오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부정형은 두 가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룰 거라고 요렇게. 근데 함수 극한에서 거의 다 했던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예로 들어드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an 플러스 b 다 3으로 수렴한다면 ab는 뭘까요? 3으로 수렴한다면 ab는 뭘까요? 은결아 a는 뭡니까? 뭐야? 마이너스 2 바로 넣어야지. 왜 뭐 문제 있어? 마이너스 2죠 a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무리 루트 4n제곱 더하기 2n분의 4n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5n 하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야 돼요. 이 새끼 제곱을 빼야 돼요. 그럼 플러스 4bn 최고창만 쓸게요. 요게 3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2 더하기 2분의 4b 더하기 5가 3입니다 해서 b값을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였지.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고 대신 수열의 그래서 일단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보시면 자 극한의 성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빼기 4 분의 an 더하기 3 얘가 1이라고 하네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an 더하기 2는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얘는 답 찾는 거랑 답을 쉽게 찾는 거랑 그 다음에 정석대로 서술하는 게 달라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요 새끼의 자체를 1이라는 수열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1이라는 수열은 계속 1만 나오니까 무한대로 가도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그냥 1이다 해서 an을 찾아버리면 an 더하기 3분의 3an 빼기 4 따라서 넘기고 넘겨주시면 an은 2분의 7 따라서 2분의 7이니까 1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됩니다. 요렇게 이게 지금 잡려나? 어차피 고인고도 함수 수투에서나 미적분에서나 요런 걸로 서술형 안 나와. 쉬워서 이거 제대로 써라 이런 서술형은 안 나와.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하나만 딱 함수나 수열을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그걸로 답을 빨리 구해주시면 돼요. 객관식이나 단답형 풀 땐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문정고나 영파여고나 오금고나 가락고 뭐 이런 류의 학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야매로 답만 찾는 게 수투에서 일반화돼 있어서 위례고도 그렇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문제가 좀 나와요. 극한 구하라는 문제가. 대신 극한을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롭달 쓰면 빵점 준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제한을 걸어놓고서 정석대로 극한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1이라고 놓으면 안 되고 뭐라고 넣어야 돼? 뭐래? 뭔 소리야? 0은 2로 안 가잖아. 야, 얘가 요래 쓰면 이 새끼 너씨 수트 시너지 풀고 있어 안 풀고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진짜 정신 못 차려? 이런 새끼야? 야, 요렇게 나오면 함수의 극한 문제 아니야? 시너지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fx 플러스 2가 뭐냐고? 어떻게 푸는 문제였어? 양변의 리미트 뭐를 이걸 양변의 이걸 곱하라고? 이게 수렴하지 않을 땐 따로따로 분배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fx가 수렴하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렇게 주고 따로 이렇게 주면 거기서부터 컷이야. 그래서 그치 빵점. 답구에도 빵점. 수투가 진짜 그렇다니까. 이번 중간고사가 일반계보다학교는 되게 쉬워서 평균이 좀 나올 건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점수 깎냐면 서술형으로 점수 깎아요. 답 맞춰도 빵점 주고 그런다니까. 쌤 제자 중에 100점 맞았는데 7점까지 떨어진 애 있었어. 한영고 하나도 못 받았어. 7문제 중에 6개 틀렸다고 했어. 다 답은 맞았는데 제대로 안 썼다. 너처럼 이렇게 썼다. 리미트 그럼 리미트 fx 넘겼어. 요게 얼마니까 요거라서 이거 빵점. 이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게 함수가 만나면 그걸 수도 열심히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나빠? 박수만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 돼.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봐야 된다니까. 요걸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럼 hx라는 함수는 수렴한단 말이야. 야 너네 리미트 성질 요거라고 하는 성질 뭐 문제집에서 봤을 건데 요거랑 똑같다는 성질 봤을 건데 이거 항상 그렇게? 얘 전제가 뭐냐면 각각이 수렴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이 수렴할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이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다 틀려요.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얘를 hx라고 잡고 hx라는 새끼는 1로 수렴한다는 걸 이용할 거야. 얘는 hx라고 잡고 hx가 1로 수렴한다는 걸 이용할 거야. 그러면 fx를 hx로 표현해 보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fx 더하기 3은 3 fx hx 빼기 4 hx. 그리고 합답형 때문에도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fx는 3 hx 마이너스 1 fx는 4 hx 플러스 3. 따라서 fx는 3 h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얘 hx가 1로 수렴하니까 나눠줘도 돼. 이제는 리미트를 따로따로. 그래서 2분의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 이것도 2로 수렴하고 요 새끼도 이제 2분의 7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따로따로 나눠줘도 괜찮아.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는 거라고. 서술을 꼭 요렇게 하셔야 돼요. 서술의 중간고사는 서술에 신경 쓰세요. 기말은 안 신경 써도 돼. 기말은 문제 자체가 도함수 활용이 엄청 어렵고 수능에서 맨날 필러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출에서 변형돼서 나올 거라서, 그래서 기말고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중간고사만큼은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계수도 함수까지만 시험 보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렇게 세 개에서 문제를 낼 게 별로 없어요. 어려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술형으로 편미분 써가지고 푸는 문제 있지, 그거 서술형으로 제대로 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루탈 같은 거 쓰지 말고 함수의 극한을 정의에 의해서 구해보거라.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와요. 한지 알겠어?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하라? BN. 이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고 이건 다음 중간고사 시험 문제고. 근데 똑같다고. 수열의 함수랑. 오케이? 그래서 얘도 수열과 수열이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수열을 BN이라고 잡고 넘기고 정리해서 AN을 BN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BN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AN의 극한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극한의 대수관계는 다 알고 있죠. 샌드위치 정리도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자,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수열의 극한은 뭐 등비수열의 극한 말고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예제 2번 AN, BN, AN, CN 전부 다 4n이래요.
자, 여기서 내린 중점. 수선해봐.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도 직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린 수선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라고 했냐면 2 루트 n이라고 했어요. 자, 그때 ANMN이랑 BNHN의 제곱, BNHN의 제곱, 여기에서 요 새끼의 제곱을 빼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을 2등분합니다. 수선이. 따라서 노란색 길이는 루트 16 n제곱 빼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요. 요 길이는 수선을 내렸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수선 두 개가 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넓이 이용할게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2 루트 n 곱하기 루트 16 n제곱 빼기 n은 4n 곱하기 bhn 이렇게. 그래서 n 나가면 2 없어지고 n도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루트 16n 마이너스 1 이렇게가 bhn이 됩니다. 따라서 제곱하시면 4분의 16n 마이너스 1이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n에 관한 1차식, 얘도 n에 관한 1차식, 둘 다 4n, 얘도 4n. 유리화 시켜가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없애주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유형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은 중요해요. 이게 내신용으로 참 중요해요. 내신용으로. 등비수열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은 정리를 한번 합시다. 패턴이 3개 있는데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 3가지는 좀 따로 정리를 하고 문제도 좀 드릴게요. 따로. 자, 얘는 내년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와요. 등비수열의 극한. 자,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자, 공비가 2면 어떻게 갑니까? 6, 12, 24 요러고 가겠죠? 인성아, 이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겁니다. 발산. 그러면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린아? 요 새끼는 이 수열의 극한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어디로? 3으로 수렴합니다. 공비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 4분의 3, 8분의 3. 종현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는 0보다 살짝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네 서술하실 때 무한대분의 1은 0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0 마이너스가 되고요. 0 플러스 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까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크기가 0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플러스니까 부호가 양수. 크기가 0에 가까워지는 거 맞는데 부호가 음수. 크기가 한없이 커지는 거 맞는데 플러스니까 양수. 크기가 한없이 커지는 거 맞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음수. 이렇게 부호까지도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소연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거 어떻게 되어서요? 왔다 갔다 하지. 그럼 발산이야 수렴이야? 수렴. 왔다 갔다 한다며?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나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잠깐 볼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3, 마3, 3, 마3, 3, 마3 이렇게 가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16분의 3, 마이너스 32분의 3 이렇게 할 거야. 너 요새 지각이 잤다? 그래요? 왜 늦었어? 잤어?
아 몰랐어? 자 서연 아래는 3 마3 3 마3 3 마3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느 한 값에 가까워져? 아니죠. 그럴 때 뭐라고 부른다고? 수렴한다고 발산한다고? 발산. 그래서 발산의 종류에는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발산이 있고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는 발산이 있고 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값이 안 돼가지고 발산하는 진동 발산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어서? 0으로 가까워지죠.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더라도 결국에는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는 수렴해요. 그럼 성원아, 분비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됩니까? 발산하게 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착수랑 홀수가 달라서. 그럼 성원이가 이제 얘기해봐요. 쌤이 6가지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등비수열 얘네들 중에 수렴하는 건 누구고 발산하는 건 누굽니까? 누가 수렴합니까? 공비가 1일 때 수렴합니다. 또 2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수렴하죠. 즉 곱해서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주는 숫자들은 수렴하죠. 따라서 공비가 어떨 때 수렴한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 합칠게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데 1일 때 수렴하는 값과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 값이 다름을 인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얘 수렴 조건이 공비가 y라고 1 사이래. 근데 공비가 3일 때도 수렴할 수 있다? 공비가 3이어도 수렴할 수 있어. 어떻게 된다면? 초항이 0이 된다면. 공비값에 관계없이 초항이 0이 된다면 공비가 100이더라도 계속 0으로 나올 거니까 수렴할 겁니다. 요렇게까지.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패턴을 먼저 좀 보시면, 그래서 단일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답이 초항 아니면 0이니까 극한값을 잘 물어보지 않고요. 요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의 n 플러스 3제곱. 자, 요런 류의 극한을 이제 구하라고 물어볼 거예요. 요렇게 등비수열을 이제 활용할 거예요. 각각은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하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희연아,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긴 하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희연아? 답이 얼마야? 답이 9예요. 왜? 3의 n제곱으로 나누어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마치 다항함수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항함수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보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앞이 더 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봐야 되는 건 뭐였냐면 앞이랑 뒤의 최고차가 똑같을 때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보자고 얘기했었어. 근데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는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무한대라고 하죠. 앞에 게 더 크니까. 근데 이제 루트 x제곱 빼기 요렇게 되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차수가 서로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앞에 게 더 크니까 양의 무한대, 요 새끼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수투에서의 국룰이었는데 이젠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분모 중에 어떤 숫자로 나눠줄 거냐면 크기가 제일 큰 숫자로 나눠줄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3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럼 무한대로 가면 누가 더 큽니까? 3의 x제곱이 더 커요. 요 새끼만 남는다고. x제곱 마이너스 x도 무한대로 가면 x는 이렇게 가고 x제곱은 이렇게 가서 결국에 x제곱이 짱이니까 x제곱만 생각하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투에서는 차수가 무한대의 크기를 비교했다면, 차수를 가지고 무한대의 크기를 비교했다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밑의 크기가, 즉 지수함수랑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밑의 크기가 무한대 누가 더 큰지를 결정시켜 줍니다. 따라서 3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 9 더하기 8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승순아 3분의 2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은 계속 곱하면 0에 가까워진다고. 그쵸? 얘는 0에 가까워진다고. 얘도 0에 가까워진다고. y 공비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랑 수토랑 똑같아. 최고 차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0 될 거니까 날려버리시면 약분해서 답이 9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약분해서 답을 이렇게 9라고 찾을 수가 있다고.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자,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새끼 1번. 자, 함수를 정의할 때 극한으로 정의할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n제곱 더하기 1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써요. 자, fx라는 함수가 극한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대. 자, fx라는 함수가 극한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었대. 그러면 진성아, x 값이 2일 때랑 2분의 1일 때랑 x의 n승은 극한 값이 똑같았어? 달랐어? 다르죠? x 값이 2일 때는 2의 n승이니까 한없이 커지고,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의 n승이니까 어떻게 되고? 0으로 가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요것만 따로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마이라고 1 사이에서는 요 새끼가 0으로 수렴하고 1일 때는 1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발산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 그럼 이 식 자체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혼자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오는 건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고, 그냥 맨 앞장에 수렴 조건 정도를 이용해서 정수 x의 개수를 찾으세요, 뭐 이 정도가 끝이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새끼가, 재석아, 요 새끼가 등비수열이야 이거 전체가? 아니지. 얘가 등비고 얘가 등비인 건 맞지만 이거 전체가 등비인 건 아니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포함한 형태의 분수식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이거는 거의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내신용이에요. 완전히 무조건 모든 학교 다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일단은 x 값에 따라서 x의 n승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x 값의 범위에 따라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4개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자, n 걸려있는 것만
n 걸려있는 것만 무수히 많이 곱해줄 겁니다. 따라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요 새끼들만 겁나 곱하라는 소리니까 얘네 둘은 0이 되고 x는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커지면 요 새끼만 오지게 곱할 거니까 얘네들은 무한대가 돼서 얘네들은 나누면 어차피 0 될 거라 없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xn 승분의 xn 플러스 1승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x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럼 x가 1이면 1 더하기 1 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몰라서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다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을 때는 y는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0에서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fx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1불로 갈 때 fx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답은 1이 될 거고, 리미트 x가 마일 풀로 갈 때 마일 마로 갈 때 fx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뭐 이 fx라는 요 함수가 x는 0에서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불연속일 거고,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또한 참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문제가 얘가 지금 1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1단원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제 3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얘 유형을 좀 줄게요. 얘 유형은 시너지를 좀 뽑아서 줄게요. 이거랑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랑 요거보다 살짝 더 헷갈려하는 유형 두 개가 제일 중요해서 걔네들은 따로 문제를 좀 뽑아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풀어봅시다. 자, 3번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되었는데 x의 2n제곱 플러스 1 분의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f 마이너스 2분의 1과 f 이 값을 구하래. 진성아, 이 함수는 x 값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나? x가 어떨 때 어떻게 되고 x가 어떨 때 어떻게 되는 함수죠? x가 마이랑 1 사이면 x의 2예요. 얘랑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2가 되고, 형건아,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알았어, 형건 이거.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들려, 뭐라고? 얼마? 2? x가 1이면 어떻게 되냐고? 분모는 뭐 되고? 2분의 3 되죠. 요렇게. 예원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함수? 얘는 짝수니까 무조건 플러스 1이 되는 게 맞는데,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1 될 수도 있고 마일 될 수도 있어서 3 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어요. 진동 발산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는 수환이가 전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 0 됩니다. 정답. y 0 됩니까? 분모의 최고참으로 나눌 겁니다. 1 플러스 x 분의 1의 2n제곱, x의 2n으로 나눕니다. x의 n-1 플러스 x분의 1의 2n제곱 곱하기 2,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새끼는 x분의 1은 1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얘 극한값은 0이 되고 얘도 극한값이 0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새끼는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뭐요? 마이너스 이거 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럼 요 새끼도 한없이 커질 거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민성아 얘는요? 얘도 0 됩니까? 차수가 밑에가 크니까. 그럼 뭐 됩니까? x 요렇게 생기면 x 4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n이 남으면 당연히 n이 있으니까 n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그 새끼를 계속 곱해줄 건데 n이 소거되는 상황이면 상수니까 n에다가 뭘 넣더라도 x 4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둘 차이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f2분의 1은 2가 되고요. f2는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것들 잠깐 풀어보시고 내가 이거 프린트 좀 잠깐 더 줄게요. 안 돼. 왜? 시간 다녀와.
강의 끝났죠? 오늘 3강까지 할 겁니다. 이것도 숙제예요. 얼마나 좋죠. 지금 이전 라이트셋 이번 방학 때 완독하면 무조건 연파해서 내년에 미적 1 뜰 거야. 미적 1도 인원수 적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뜨기 어려워. 요것도 숙제예요. 내가 144번도 요거 반만 단독방에 올려놓을게요. 반만 해설 말. 그래서 단원별로 이제 특히 중요하게 나오는 유형들은 쌤이 계속 지금처럼 수특이랑 수학만 가지고는 문제가 좀 적으니까 연습시켜줄 테니까 이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고 이제 급수 볼까요?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지금 1단원 다 풀면서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